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가 토선생입니다. 매일 국내 해외 경기를 분석하여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기 프리뷰 이 영상만 보셔도 적중률 상향 되실 겁니다. 초보자분, 한폴락 하시는 분, 조합이 어려우신 분.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나 카톡 아이디 검색 투31으로 연락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5월 17일 해외 축구 3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삼프도리아 vs 피오렌티나. 결장자 정보. 삼프도리아 9승 6무 21패 리그 16위, 피오렌티나 18승 5무 13패 리그 7위. 삼프도리아 리그 16위 패패 무승패. 분위기가 좋지는 못하다. 강등권 제노아를 상대로 1대 0으로 이긴 것을 제외하면 최근 5경기에서 승리가 없다. 피오렌티나 인테르를 만나는 일정을 이겨내야 잔류를 확정 지을 수 있다. 공격적으로 부진한 흐름. 칸드레바, RW 5경기 0골 등이 부진하면서 카푸토, ZW 5경기 2골을 적절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세트피스에서의 득점이 많아지고 있는 흐름이지만 오픈 플레이에서의 전개는 원활하지 못한 흐름. 참고로 라치오전까지 세트피스 득점 비중은 30%였다. 수비력은 약점이 많다. 주축 선수들이 노쇠하며 벌어진 뒷공간을 커버하기 어려워하는 타입. 슈팅 제어와 박스 안에서의 수비가 약점. 참고로 삼프도리아가 허용하고 있는 박스 안 슈팅 비중은 65%다. 피오렌티나의 후반기 득점력이 부진한 것이 위안. 피오렌티나 리그 8위 패패패패승. 로마를 잡아내면서 유럽 대항전 진출 순위까지 차이를 1점으로 줄였다. 마지막 라운드 상대가 유벤투스이기에 삼프도리아를 이기지 못한다면 유럽 대항전 진출 희망은 사실상 접어야 한다. 전방 화력을 크게 신뢰하기는 어렵다. 블라호비치 이적 후 팀 내 최다 득점자는 토레이라, DM, 다이. 참고로 토레이라의 득점 기록은 5골에 불과하다. 최근 보나벤투라, CM, 곤잘레스, LW가 분전하고 있지만 최전방의 화력을 신뢰하기는 어렵다. 다만 삼프도리아의 수비력이 좋지 못해 무득점으로 무기지는 않을 것이다. 적극적인 수비를 지향해 수비 시 실책이 잦은 편, 그러나 상대의 수비진 기동력이 좋다고 할 수는 없어 상대를 압박해 당황시키고 턴오버를 유발할 수 있다. 다만 공격 시 팀 중심이 앞쪽으로 쏠리는 성향이 강해 역습 저지에 취약하다는 점은 변수다. 코멘트. 토선생 픽. 승패. 핸디. 언오버. 유벤투스 vs 라치오. 결장자 정보. 유벤투스 20승 9무 7패 리그 4위, 라치오 18승 8무 10패 리그 5위. 유벤투스 리그 4위 승승승패패. 인테르에게 2대 4로 패배하면서 이번 시즌은 무관으로 마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챔스 진출이라도 해야 이번 시즌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전망. 최근에는 441을 기반으로 한 전술을 사용 중. 그러나 중원에 2명을 배치하는 방식이라 433등 중원에 3명이 배치된 전술을 상대로는 점유율을 가져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인테르전에서도 중원 싸움에서 밀리면서 경기 주도권을 내주었다. 433을 주로 사용하는 라치오를 상대로도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결국 팀의 무게중심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수비적으로 단단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유벤투스에게 부담이 되는 대목. 최근 강등권 제노아에게도 멀티 실점을 내주고 패배하는 등 얇아진 중원과 수비 자원들의 노쇠화 영향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 라치오의 공격력으로 고려하면 수비적 불안감을 메우지 못할 확률도 높다. 라치오 리그 5위 승무패 승승. 모든 경기를 이겨도 챔스 진출은 불가. 5위를 지키면서 유로파 진출에 성공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 아탈란타와 피오렌티나의 추격을 뿌리칠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다. 최근 상대가 442 기반의 전술을 사용하는 중. 이는 433을 주력으로 사용하는 라치오가 중원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비치, CM, 레이바, CM 등 빌드업 축구를 구사하는 성향이기에 중원 주도권을 잡으면 빌드업과 공격 전개가 원활할 가능성이 높다. 공격 효율 2위라는 결정력을 바탕으로 전방위 파괴력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다만 뒷공간 문제는 변수. 라인을 높게 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체르비, CB와 파트릭, CB를 비롯한 중원 선수들이 기동력이 뛰어나지는 못하다. 상대가 블라호비치의 피지컬을 이용한 다이렉트한 공격을 구사한다면 약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상대가 중원 압박이 예년만 못하다는 것은 호재지만 베네치아를 상대로도 3실점을 거둘 만큼 수비적 약점은 뚜렷한 편이다. 코멘트. 오버 2.5를 주력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라치오가 중원 수적 우세를 이용해 경기 주도권과 원활한 빌드업을 활용해 볼 수 있다. 전방 자원들의 파괴력을 극대화해 볼 수 있는 상태. 다만 라치오 수비진들의 뒷공간 커버 약점을 고려하면
무실점 확률은 적을 것이다. 라치오의 선전과 다득점 페이스를 점칠 수 있다. 토선생 픽. 승패 라치오 승. 핸디 플러스 1.0 라치오 승. 언오버 2.5오버. 뉴캐슬 vs 아스날. 결장자 정보. 뉴캐슬 11승 10무 15패 리그 14위. 아스날 21승 3무 12패 리그 5위. 뉴캐슬 리그 14위 승승승패패. 분위기는 최고조. 최근 연패를 달리고 있지만 리즈가 첼시에게 패배하며 잔류를 확정지었다. 하우 감독도 놀라운 기분이고 선수들과 클럽 모두에게 감사하다며 기쁨을 숨기지 않았다. 에디 하우 감독 부임 이후 리버풀과 맨시티를 제외하고는 홈 패배가 없다. 연패를 달리고 있지만 리버풀 맨시티가 상대라 참작 가능한 경기. 에디 하우 감독도 맨시티전 이후 리버풀, 맨시티전은 좋은 학습 기회였다. 잠재적으로 개선점을 알려주었다며 긍정적인 코멘트를 남겼다. 연패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팀 분위기를 나쁘게 보기는 어렵다. 측면을 이용해볼 수 있다. 생막시맹, RW이라는 온더볼에 뛰어난 선수들도 있고 많은 활동량으로 상대를 압박할 수 있다. 특히 아스날이 수비진의 누수가 심한 편이고 측면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 다만 홈에서 4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 득점 기록이 없을 만큼 고전하는 경우가 잦다. 아스날 리그 5위 승승승승패. 토트넘에게 통안의 패배를 당했다. 그래도 리그 전승을 거두면 챔스에 진출할 수 있는 상황. 그러나 일정상으로 분위기가 좋은 뉴캐슬과 강등 싸움을 하는 에버튼이 남아있어 일정상 불리한 상황이다. 벤 화이트, 12는 복귀가 가능한 상황. 그러나 실전 감각 문제가 있으며 홀딩 12, 이 징계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수비 라인의 공백이 크다. 토미야스, RB를 센터백으로 기용할 수 있지만 왼쪽 풀백의 누누, 델비가 배치될 것이 유력한 상황. 누누는 출전할 때마다 불안한 모습을 노출하며 팬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다득점을 바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은케티아, FW 5경기 사골의 성장세와 전방 압박은 인상적. 그러나 중원과 측면 누수로 인해 빌드업 체계를 개편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왼쪽 누누, LB의 불안감과 마르티넬리, LW의 결장으로 특히 좌측에서 답답한 모습을 보여줄 확률이 높다. 코멘트. 아스날이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중원과 수비에서 누수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 특히 좌측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뉴캐슬이 측면을 활용한 공격을 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에디 하우 감독 부임 이후 맨시티와 리버풀 말고는 홈에서 지지 않고 있다. 양팀이 대등한 흐름으로 볼 수 있으며 언더 2.5와 무승부를 점쳐보겠다. 토선생 픽. 승패 무승부. 핸디 플러스 1.0 뉴캐슬 승. 언오버 2.5 언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참고용으로 봐주시고 유료 자료 및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족방 문의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주세요.